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유독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왜 이런 사람들과는 화해가 어려운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아파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의 약점을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고 아이를 하나밖에 못 낳은 걸 가지고 수십 년을 괴롭혔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정말 교묘하죠.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늘 자식들을 비교했대요. 큰아들은 똑똑한데 작은아들인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평생을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게 상처가 될 줄 몰랐겠죠.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그분을 따라다녔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좋은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못했고 늘 형만 못하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살았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힘든 유형인데요. 바로 진정한 사과와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은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들킬 때마다 무릎 꿇고 빌면서도 또 반복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서 용서했는데 결국 그 행동은 계속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일단 들키면 극적으로 사과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맹세도 하고 심지어 각서까지 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방의 아픔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합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합니다. 늘 변명거리를 찾고 남 탓을 합니다. 셋째,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왜 이런 특징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화해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우리만 더 상처받게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성격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저도 예전엔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변할 거라고,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30년,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 대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의 유형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만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걸 멈추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압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압력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미워하고 살 거냐? 이제 다 놓아버리고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말들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보호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이 든 우물물을 계속 마실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독이 되는 사람과는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아는 70대 여성분이 계신데 평생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살았어요. 욕설은 기본이고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대요.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도 나이 드셨으니 화해하고 살라고 계속 압박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자식들도 엄마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걸 아니까 더 함부로 대했던 거죠. 결국 그분은 우울증에 걸렸고 지금도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화해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예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화해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두 번째 이유는 강요된 화해가 가져오는 2차 상처 때문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양쪽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화해는 어떤가요? 피해자만 계속 양보하고 이해하라고 하는 화해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제 친구 하나는 어머니와 화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늘 큰딸인 친구만 구박했거든요. 공부도 잘했는데 늘 모자라다고 야단치고 동생들과 차별했대요. 50이 넘어서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다.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오히려 불효자식이라고 욕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로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했죠.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화해하려고 손 내밀었다가 더 큰 상처만 받는 경우가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겠어요? 세 번째 이유는 건강한 경계 설정이 주는 평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장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서로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거리와 경계가 있을 때 오히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한 친척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 잠깐 인사하고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아요. 처음엔 주변에서 많이 뭐라고 했죠. 그래도 친척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둔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몰라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가끔 생각은 나지만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건강한 경계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다른 개념이에요. 용서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고, 화해는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꼭 화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는 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렇죠. 왜 남은 시간마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저 조용히 우리의 평화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방법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 거리두기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리 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마음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늘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전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상처받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거예요. 마치 TV 드라마를 보듯이 말이죠. 실제로 제가 써본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안전하다. 저 말들은 나를 다치게 할 수 없다고 되뇌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합니다. 굳이 웃을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대답은 최대한 짧게 합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로만요. 절대 길게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 공격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침묵이 최고의 방어막이 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는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유지법입니다. 완전히 연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차갑게 대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너무 친하게 대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경조사 같은 경우엔 의무적으로 참석은 하되 일찍 가서 일찍 옵니다. 선물이나 부조금은 딱 적당한 선에서만 하고요. 만약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받지 마세요. 한두 시간 뒤에 아니면 다음 날 답하세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어떤 날은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날은 차갑게 대하면 안 됩니다.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상대방도 우리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게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대응 기술입니다. 아무리 거리를 두려고 해도 가끔은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도발하거나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화내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일종의 만족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멘트를 몇 개 알려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라고 담담하게 말하고 화제를 돌리세요. 또는 지금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과거 일을 계속 들먹이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를 봅시다라고 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절대 감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감정이 올라오고
예전처럼 맞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며칠씩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도 저 사람은 여전하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는 도움을 구하세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위로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상처가 깊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방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들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정말 무덤덤해집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날이 꼭 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처받고 아팠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법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상처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상처도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40대에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저를 험담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을 알게 됐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남의 평가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제 기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그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팠다는 걸 부정하지 마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단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화를 낸 다음엔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나, 앞으로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나, 나는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하나, 이런 것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처음엔 주변이 좀 썰렁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곧 진짜 좋은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니까 처음엔 외로웠죠. 명절 때도 모임이 줄어들고 연락 오는 사람도 적어졌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간에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저는 양보다 질을 중시합니다. 100명의 거친구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진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의 기준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참고 견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를 존중하는가, 서로 배려하는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관계 정리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시간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그 귀한 시간을 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써야 하나요? 저는 60세가 되던 해에 인생 대청소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펴놓고 한 명 한 명 점검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스트레스 받나, 이렇게 따져봤죠. 그리고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 예의상 연락하던 사람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들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많아졌고
혼자만의 평화로운 시간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좋아하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요. 남들 신경 쓰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리해 보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누가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해요.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지고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곁에 모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를 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좋은 부모, 의리 있는 친구가 되려고 애쓰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비상시에는 먼저 본인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옆 사람을 도우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평화롭고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상처를 준 사람과 꼭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면 좋은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첫걸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당장 거창한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고요. 그 다음은 연락을 줄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도 보내지 마시고요. 상대방이 연락해와도 바로 답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짧게만 답하세요. 이것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겁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오늘은 이 시간만 있다가 온다. 저 사람이 뭐라 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짐하고 가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동안 그 사람 때문에 쓴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뭐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이 정리되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끔은 외롭기도 할 겁니다. 예전 방식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참고 견디고 상처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오신 강한 분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는 마음속에서 하되 꼭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앞으로의 날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처는 과거에 남겨두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